그 과거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제가 하나 따와서 한번 일단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다시 이어서 한번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김어준의 파파이스 100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어준의 목소리가 들어있지만 김경수 당시 의원님의 목소리가 있어서 요약 없이 그대로 내보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노 패권주의 비판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송수님 친노 패권주의의 구체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그거 우리 방송에서 하던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패권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게 당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저도 친노 패권주의 비판하시는 분이나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구체적인 좀 실례를 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해명을 좀 할게.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실례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노 패권이라는 비판은 친노들은 정치를 하는 내내 그럼 친노 패권에 대한 비판에 시달릴 텐데 우리는 정치를 내려놔야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저는 이제는 이걸 친노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친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 그냥 그 얘기 무시하고 좀 이제 총수님도 그만 물어보시고 이제. 아니, 왜 이래? 아까 정청래 의원하고 정반대로 박수 쳐놓고 아까 정청래 의원은 내가 친노라고 막 말해라. 거꾸로. 그렇죠. 그게 저하고 이견이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친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난 친노다.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자는 그렇죠. 거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정면 돌파하자는 주의고 김경수 당선자는 아니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니까 거론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포기 안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포기 안 할 때 대응이 무대응이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유포될 수 있으니까. 저는 내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은 재편다고 흘러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뭐 우리 당내 후보가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새롭게 그 당선된 더벤저스나 이런 분들이 함께 옆에 포진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친노 패권주의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우리가 그걸 친노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체가 없으니까. 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면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갖고 왔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이 당시가 2016년이니까 아직 뭐 김어준이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지금처럼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그죠? 이동형은 이때부터도 좀 극문 소리를 하고 다니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고, 그죠? 네. 근데 이때도 극문은 아니었군요. 이게 좀 지나서 극문 소리가 나왔죠. 2016년부터 하긴 했습니다. 이동형은. 근데 이때는 아니고 좀 더 지나서 찬바람 불 때부터 극문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형은. 아무튼 김경수 지사의 이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입장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네. 일단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김어준이 물어봅니다. 그죠? 그랬더니 반대로 그 김경수 지사가 되묻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실체를 예를 들어봐라. 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작전 세력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세력 증거 갖고 와봐라. 증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김어준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죠?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렇게 당하지도 않는다.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전 세력이라면은 그리고 친문, 문파라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면은 그런 세력이 있다고
공격당하지도 않고 작전 세력이라고 공격당하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김어준이 명쾌하게 지금 답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빗대서 그 다음에 또 김경수 지사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 친노 패권이라는 친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면 구체적으로 반론을 하겠다. 그죠? 네. 실체도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하지 말아라. 그죠? 지금 얘네 그 김어준이 작전 세력이라고 저희를 매도하고 친문, 문파 이런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 문파들이 지지를 하면은 아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죠. 지금. 본인이 지금 말한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지 생각하고 기억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이랑 너무나 매치가 진짜 싱크로율이 99.99%까지 될 정도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대화 오가는 게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김어준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첫 번째,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그렇게 당하지도 않는다. 이 말.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지선 때부터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밀었던 의원들이 경선에서 낙방하죠, 전부 다. 예?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을 밀고 있잖아요, 쟤네는. 예. 진짜, 거기다 또 뭐 있습니까? 예. 실체도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하지 말아라는 얘기다. 이 얘기. 예. 지금 문파더러 니네들 정치 손 떼고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문파들이 미는 정치인들, 너희들 쟤네들이랑 손잡으면 니넨 죽어. 이런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그죠? 근데 지금 29일 날, 어제죠? 어제. 이재명이 그 경찰 조사를 당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트위터를, 원래, 그러니까 트위터를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거에 있어서 제가 트윗을 몇 개 썼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린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까지도 조마조마했었고 이명박이 구속당할 때도 설마설마 했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헛웃음 나오게 당연한 일들이었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다.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상식과 논리, 진실과 정의를 기초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네. 실제로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에. 박근혜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주문 막 읽고 30분 내내 읽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희열과 그런 전율.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던 일인 겁니다, 이게. 아, 맞아. 저 정도 했으면은, 그리고 이게 너무 상식과 법률과 이런 거에 기초해서 보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죠? 또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은 거의 1년 정도를 밖에 계속 활보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짓을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자료 숨기고, 자료 없애고, 아마 돈도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하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원체 덩어리가 크고, 네?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뭐 어떻게 숨겨요. 그죠?
자기 손이나 주머니 속에 숨길 수 있는 재화가 아닌데, 이미. 그죠? 자기, 몸집보다 큰 그것을 숨기라고 했을 때 숨길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렇게 1년 동안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할 거 다 한번 해봐라. 예. 그리고 나서도 잡아갔으니까. 잡아갔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구속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구속이 됐다 했을 때 저희가 완전 환호성 치고, 응? 저희 막 그날 야식 먹은 거 다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저 정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아직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고, 또 뒤에도 때가 말씀드릴 거지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좌우를 따져서는 안 돼요. 피아를 따져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농번기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은 농번기에 비가 오는 것을 자기의 공으로 자랑한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칭찬받을 수 없다. 하물며 삼류 음모론자 따위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욕을 먹어도 싸다. 예. 이 왕이라도 자신이 겸손해야 칭찬받는 거고,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백성들한테 욕먹겠죠. 그죠? 아유, 저 왕새끼 저거 하는 짓 봐라. 응?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욕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뭐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게 그 일이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광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예? 지금 이재명이 스푼리 짓거리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아냥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왕이라도. 근데 김어준이 뭐라고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동영이 뭐라고, 응? 좋게 봐줘서, 뭐 독립운동도 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좋게 봐줘서 정말, 응? 독립운동 했다고 칩시다. 독립운동 한 건 독립운동 한 거대로 칭찬해야 되는 일이고, 본인들이 지금 친목질하고 개파질하면서 민주당을 다 망쳐놓고 있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인사들 뭐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 만들고, 자기네들하고 친분 있는 의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업적 하나씩 한 것인 양 소개시켜주면서 사람들한테 거짓 홍보하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런 사람들한테 칭찬해야 된다고요? 예. 아유,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요, 민주당을 진짜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본인들하고 친한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이고 인성이 올바르고 굉장히 성실한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왜냐면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홍보를 못해요. 할 줄도 몰라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자기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민주당이 50년 100년 정당이 되는 거지. 응? 자기 본인 홍보비나 쓰고 다니고, 어디 뭐 있으면은 사진이나 한 방 찍히려고 돌아다니고, SNS나 주구장창하고, 친목질이나 하고 줄이나 댈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일 한 사람입니다 막 홍보해주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응? 정말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의 홍보를 못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삼철이라고 했을 때 삼철 누군지 머릿속에 번뜩 떠올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전해철 의원 이렇게
대중적으로 문파들 때문에 알려지기 전까지 삼철에 대해서 제대로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삼철이 뭐 했던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 계셔요? 근데 이재명이 뭐 했는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닌 게 절반 이상인데. 거기다가 잘못한 거는 왜 말을 안 합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설명을 해주고,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한 것만 설명해주고 못한 거는 입 닫고 쏙 가려놓고, 오히려 일 잘하는 정치인들은 소개도 안 해주고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데리고 나와도 아니면은 방송에서 언급을 하더라도 놀림감이고 우스갯소리나 하려고 하고. 얘네들은 뭔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짓은.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인종차별에 좌우는 없고 성차별에도 좌우는 없다. 약자 보호에도 좌우는 없으며 공정함에도 좌우는 없다. 하물며 도덕성과 인성에 좌우가 있을 수가 없고 범죄에는 더더욱 좌우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것에 치우침이 생기면 정권은 치우친 기울기만큼 빨리 넘어간다. 네. 이걸 제가 아까 트위터 읽어드린 첫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거. 네? 막 인종차별을 누가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인종차별 하지 마.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백인 혐오주의자냐?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차별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너 너무 남자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페미니스트냐? 너 꼴보세 메갈이야? 이 왜 좌우가 어디 있어요? 성평등을 얘기하고 인종평등을 얘기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약자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거는 김부선 씨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 약자라는 거는 강자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죠. 강자한테. 예. 이 약자라는 거는 민주진영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완전 극우 꼴통 보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그게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를 예를 들었을 때 민비가 일본인한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비는 약자가 맞아요. 일본인들이 시에르란 일본 나쁜 놈의 새끼들이 강자죠. 그죠?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는 차후 문제, 차후. 그래서 민비가 지금 명성황후가 되고 국모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만 딱 땄기 때문에 국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성황후로 불리면서 추앙받고. 지금은 물론 많이 그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민비더러 민비라고만 불러도 막 혼쭐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게 다 그 이미지만 딱 부분만 따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뜯어 말려놔야 돼요, 일단. 약자가 죽어버리면은 해명할 기회도 못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강자가 막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약자와 분리시켜서 뜯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강자가 잘못한 게 없고 강자가 맞는 말이고 약자가 잘못했고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려 하는 그런 언사거나 행동이었다 한다면은 강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짧은 순간 안에.
하지만 강자는 죽진 않습니다. 피해는 받겠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뜯어 말려놓고 시시비비를 가렸을 때 강자가 니네들이 맞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약자한테 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강자랑 약자랑 싸우는데 강자가 약자를 막 패요. 그랬을 때 이걸 뜯어 말리지 않고 강자가 옳다라고 그냥 지레짐작 판단해가지고 놔두잖아요. 에휴, 쟤 맞을만 해서 맞는 거야. 쟤 괴롭힘 당할만 해서 괴롭히는 당하는 거야.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놔뒀을 때 강자가 그렇게 몹살게 굴면은 약자는 죽어요. 뜯어 말려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강자가 약자를 인생을 파탄내고 가정을 파탄내고 직장을 잃게 만들고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강자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약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약자의 말이 맞는데? 라고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는 좌우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좌우뿐 아니라 옳고 그름도 일단은 따져서는 안 돼요. 약자를 일단 무조건 보호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시시비비는 그 후에 가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도덕성과 인성을 따지는데, 야, 자한당이니까 이제 무조건 도덕성을 따져야 되고, 야, 아니야, 우리 편이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오히려 더 안 된다고요. 근데 좌적 패들이 지금 하는 짓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좌우를 갈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 있으면 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본인들을 실드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야, 범죄 좀 저지르면 어때?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단계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지금 제가 몇몇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재명 이번에 그 29일날 경찰 조사 받으면서 좀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명한테 그런 그 답을 받았어요.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벌써. 그전에는 설사 자기가 본인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숨어 있어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프레임을 또 갖고 온 겁니다. 다른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 인성 얘기하지 말자. 우리 편이니까 일단 적폐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우리 거 해결하자. 이게 첫 단계였죠. 근데 이 첫 단계부터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쳐내야 할 애들을 쳐내지 못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이구나.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 홍보를 할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만 꾸준히 고개 숙이고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막 나대고 소리치고 웃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걸로만 눈에 탁 띄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눈에 드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일하러 다니지 않고 자기 본인 홍보하러 다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숟가락만 꽂고 이런 사람들 훨씬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다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적폐 다 처리했으니까 자 이제 니네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그런 세상에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엔 유치원생도 그런 말 안 속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지금 본인들이 친목질하는 데 대해서 태클 건다고 내부 총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부터 이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누굴 돕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범죄까지 끝판이 범죄예요. 야, 좀 범죄 좀 저지르면 어때? 전과 사범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일만 잘한다고 해서 일만 잘하면 되지 해서 뽑아준 사람이 이명박이죠. 그 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한당이니까 그게 먹혔고 그게 덮어지고 그 이익 집단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왜? 그래, 너 도둑놈인 거 알아. 근데 나 먹고 살게만 해줘. 재벌 기득권들이 바라던 게 그거였죠. 이명박은 세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꾸준히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죠? 뭐 사자방, 이른바 사자방, 사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그러면서 기득권 재벌들한테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롯데, 제2롯데월드 짓게 해줬죠. 그리고 마트들 뭐 이런 거 막 허가내줬죠. 대기업 그 세금 그 퍼센트 낮춰줬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계속 한 겁니다. 제가 성남시 옛날에 그 초창기에 성남시 그 상품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지금 그 이명박이랑 재벌 기득권 카르텔들과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본인들끼리 헤쳐먹고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기네들 이익 챙겨가는 게 성남시에서 상품권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남시 상인들이 본인들이 생활권인데 그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 상인들이,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가만 놔두고 묵인할까요? 그 상품권을 뿌리면은, 그 상품권을 예를 들면은 뭐 한 몇 억이 지금 슈킹 쳐가지고 뭐 깡으로 날아가서 그게 검은 돈이 돼버린다.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세금은 상관 안 하고 본인 매장에 그 상품권 들고 와서 한 달 매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올라가는 거.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소에 벌던 매출에서 몇백만 원 더 올라가는 거. 그렇게 이득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범죄인지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거는 그게 공범자예요. 그게 공범. 내가 설사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옳다 옳지 못하다의 구분은 해줘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결국에는 그게 본인 세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자신들이 다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구멍난 검은 돈으로 들어가는 세금 봐봐요.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홍보비로 97억을 썼습니다. 순수하게 겉으로만 보이는 돈이.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에서 언론 그 감시하는데 100명이 넘게 있죠. 그 사람들 뭐 돈 개인 돈으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죠? 그런 걸 먼저 꼬집고 그런 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 지금 제가 그 김경수 지사님 말에 뒤에 이어서 제가 한 건데 이 친노 프레임 얘기했었잖아요. 친노 프레임. 이 친노 프레임은 뭐 그 김경수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극복한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해법을 파헤친다 이런 거를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그 파해법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뭐 정청래 의원 얘기하죠. 예. 얘는 또라이고 얘는 돌아온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얘는 내쳐야 됩니다. 이 하는 짓 봐요. 2016년에 지가 친노라고 아유 얘 정동영 오렌지색 옷 입고 다니는 애예요.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당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다음에 예? 정동영 오렌지색 옷 입고 좋다고 막 그 당시에도 의원들 중에 좀 나눠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2018년 지선에서처럼 그 이재명을 찍었지만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찍으면서 에이 이재명 개새끼 이러면서 찍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이재명을 찍어야 난 오늘 신나 이렇게 막 웃고 막 춤추면서 가서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민주당에 더 오래 저보다 뭐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찍으러 가는 마음이 신나고 기뻤다면은 그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정청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정동영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신났어요. 이 사람은. 아주 활기찼습니다. 정치인 생활하면서 그 초년생 시절에 가장 신나고 가장 영향력 있이 돌아다니던 때였어요. 그 당시가. 한번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김 반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김경수 의원이 이 친노 프레임에 대해서 대선 국면으로 넘어와서 문재인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죠. 이렇게 해서 후보로 돼가지고 넘어온다 하면은 어땠습니까? 친노 프레임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친노 프레임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친노 프레임 말고 새로운 프레임이 왔죠. 친문, 문파, 극문, 똥파리, 작전세력 프레임을 갖고 왔습니다. 누가? 자한당이? 삼성이? 기득권이 갖고 왔습니까? 아니죠. 예. 바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스피커들 김어준, 이동영, 김용민, 주진우, 새날 등등. 그죠? 그리고 29일 날 이재명이 경찰 출석한 다음에 같은 날 김경수 지사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써준지 잘 보면은 누가 옳고 누가 나쁜 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이런 거 갖고 많이 깠잖아요. 옛날 방송 들어보세요. 2016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실체 예를 들어줘라. 응?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워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렇게 당하지도 않는다. 실체도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다. 응?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정답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예를 지금 김어준이 우리한테 하고 있죠. 작전 세력이라고. 이동영이 하고 있죠. 극문 똥팔이라고. 뭐하는 짓이죠? 이 사람들? 제가 좌적패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듣기 싫으니까 좌적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뭐냐? 어? 우적패는 뭐고 좌적패는 뭐냐? 좌적패는 좌우를 떠나서 좌적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패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분을 해줘야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좌적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패예요. 그냥 똑같아요. 하는 짓도 똑같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도 너무 똑같아요.
적폐들이 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정권을 못 잡아서 안달인가요? 본인들이 해먹으려고, 친목질 하려고, 본인들이 개파질 하려고, 예? 재벌들 줄 세워놓고 완장질 하려고.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그죠? 김용민, 주진우. 최근에는 전국구가 아예 방송을 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뭐 구독을 끊어서 그런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최강욱이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김어준과의 이 저기 파파이스 백화에서 했던 이 김경수 지사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곱씹고 되새겨야 되는 말입니다. 예. 친노 패권주의, 예. 친문 패권주의라고 바꿔도 되고, 지금 현재 작전 세력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죠? 이 친노 프레임은 사라졌지만, 친문 프레임으로 다시 저희한테 압박하고 있는 이 좌적패들. 이제 이재명에 대한 실체가 까지면은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솔직히 나쁜 얘기지만 뭔 얘기냐면은 이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어떻게 지랄 발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각 언론사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는 말 그대로 워딩 따가지고 하듯이 마치 이재명이 비서관인 것처럼, 언론 비서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작태.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한테는 어떤 의혹이라도 밝혀지길 바라는 듯한 말. 왜 그러겠어요? 이거예요.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작전 세력, 문파, 극문 똥파리. 김경수는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김경수가 너무 깨끗하니까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전해철도 마찬가지고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친목질하지 않고 개파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개파질하고 친목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응? 이낙연 총리님, 조국 수석, 김경수 지사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재명을 같이 딱 얹혀놔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때 이재명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적겠죠. 지금 상태라면. 그죠? 근데 김경수 지사님은 얼마 전에 김어준이 그 능라도 대통령님 연설한 거 갖고 와가지고 강원구 가고 히히덕거리면서 김경수 지사님 뭐 만들었습니까? 딱새 찌세 만들었죠. 거기다가 드루킹 지금 또 재판 중이죠. 이 조중동이 하는 짓, 한경호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말이랑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하는 말이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정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깨끗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비교되니까. 상대적으로 더러워 보이니까. 근데 이낙연 총리님도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딱 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할 때 선택받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거기서는 이재명뿐 아니라 뭐 이해찬도 있을 것이고 뭐 추미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밀려고 하는 누구누군지 보이죠? 이제 슬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저적패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문제점이 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인식은 하지만 미안하다 난 먹겠다 이거죠. 인식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먹을랍니다. 이런 거 막아야죠.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지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조금 지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방송에 또 제 방송을 또 홍보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살고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메일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긴 하는데 아 참 오늘 그 맺은 말로는 오늘 메일로 처음에는 댓글로 저기 오유 그 난민 그 뭐야 카페 있죠? 예. 방공호 거기서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시민의 눈 그 방송해드리고 그쪽에서 한 분께서 김경수 지사님한테 전달했던 그 수건 그것과 먹을 것과 노무현재단 달력하고 막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근데 그때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드렸다는 것에 대한 그분이 이게 보답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건이 제가 좀 솔직히 말하면 탐이 났었거든요, 수건. 수건이 탐이 나가지고, 그 수건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 방공호에서 주신다는 선물은 제가 솔직히 제가 너무 분에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받았으면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일 뿐인데 저보다 내공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고 저보다 아는 것도 더 많으신 분들이고 저보다 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시는 마음,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게 저보다도 훨씬 깊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제가 뭐라고 그 선물을 받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또 메일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보긴 했는데 답장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고 그래서 일단 좀 며칠이 됐든 더 생각을 해보고 네. 왜냐면 또 저만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또 냅쭉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로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거 받아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고요. 오히려 주시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데 예, 제가 뭔가를 받는다는 거는 제 분에 넘치는 일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